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전두환 씨 1심 선고 공판 소식이 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 이 두 가지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씨 1심 선고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 씨, 기자들이 참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 올해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됐죠.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실 겁니까? 책임 인정하십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광주로 가기 위해서 서울 연희동 집을 출발했는데 전 씨 출발할 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거친 언사를 쏟기도 했습니다. 네? 나 여기 서 있는 건 말고 너 그렇게 다리 되니까 안 돼! 이승자! 애분이 살아라! 안 돼! 이승자! 애분이 살아라! 안 돼! 애분이 살아라!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분의 표현도 과격했고 전두환 씨도 거기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5.18 당시에 국가 폭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냐, 거기에다 군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냐, 이것의 사실 여부를 이제 확정짓는 재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들이 진행돼 왔고 5.18 특조위에서 이제 총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인까지는 되어 있지만 법정에서 이 문제를 확정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의미를 갖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규명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아마 바라는 것도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여러 가지 진상 규명 노력이 있어서 많이 진상이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헬기 사격을 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이제 발포 명령을 정말 누가 했는지 이거 등에 대해서 아직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자 명예훼손 저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에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다면 결국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고 이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미궁에 있는 발포 명령과 관련한 이런 것들도 더 확인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1980년 5월 21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를 향해서 계엄군이 발포를 하는데 오후 1시 넘어서 이 발포 명령을 과연 누가 내렸느냐, 이 부분도 역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오늘은 그 부분은 쟁점이 아니고 헬기 사격, 네.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누가 명령했는가로 가게 될 것이고, 뭐 많은 국민들이 군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라는 장훈경 기자가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훈경 기자의 리포트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검이 입수한 5.18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밀 전문입니다.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사격을 할 거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 발포하자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고 돼 있습니다. 80년 5월 21일 광주 상황을 설명하는 문건인데 이날은 헬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자가 10명이 넘습니다. 기관총이 막 이렇게 불 뿜으면서 그냥 손권 분명히 봤어요. 회전하면서 봤어요. 발칸포 같이. 검찰은 이런 진술과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쓴 전두환 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들을 두 번째 가해하는 그런 언행을 저질러 왔다고 봅니다.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은 특별법에 따라 생길 5.18 조사위원회가 확인할 문제라며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 2년 반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밝혔던 구형 이유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두환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죄, 무죄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있다. 현장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이것도 역시 80년 5월 21일입니다. 그 판단은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가 있는지 진술 사이에 모순점은 없었는지 판단해야 하고 나머지 증거와 모순점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3인 성호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3인 성호겠죠.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증언한 14명의 진술, 숨겨서 진술을 하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2명의 진술 기록, 이런 기록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격자의 진술, 군 일부의 진술, 군 자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목격한 것처럼 1980년 5월 21일 무장상태 헬기가 위협 사격 이상의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판결문 취지대로 간다고 한다면 전 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수 있겠다. 현재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너무 당연합니다. 그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사자 명예훼손죄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전두환 씨는 그것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고요. 뭐 형량의 어떤 무게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죄의 판단 위에서 이제 형량 조절이 되는 이런 오늘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늘 재판부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형량을 어느 정도나 할지, 유죄를 선고할지, 무죄를 선고할지, 유죄로 선고할 경우에는 과연 형량을 어떻게 할지. 지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아까
형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형량이 아주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현재로서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헬기 사격을 이제 인정하는 취지의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사실 민사가 먼저 있었거든요. 예. 민사 판결에서도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텐데, 이분이 이제 고령이란 말이죠. 1931년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월인데 실형 선고를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텐데요. 이제 최종 판단은 판사가 이야기할 테니까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죠. 예. 이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계속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내부 탄은 이 빌딩에 이제 탄원이 있었다, 이 사실 전일 빌딩이라고 하죠. 네. 전일 빌딩인데 아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헬기 사격과 관련한 사실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일 빌딩의 사진과 약도에 의해서 인정되는 점들을 보면 전일 빌딩 주변에서는 전일 빌딩을 향해 하향 사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전일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주변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근처 빌딩에서 하향 사격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관광 호텔이 인근에 있었는데 전일 빌딩과 비스듬하게 있었고 높이가 낮고 하향 각도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남는 유일한 가능성은 헬기에 의한 사격이다. 현재 재판부가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발포, 헬기 사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두환 씨가 시종 일관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의 지휘 라인에 있지 않았다. 2003년 2월에 여러분께 참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제가 직접 전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군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중앙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저 작전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평생 군에서 지냈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많은 역사적 자료들 나온 거 보고 제가 어젯밤에 텔레비전 우연히 돌리다가 봤더니 MBC에서 틀었던 옛날 제5공화국 그 드라마가 또 공교롭게 이 발포 명령 그 당시의 과정이 어제 또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드라마에서도 읽혀지는 게 전 씨가 보안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보안사가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기자회견에서 읽은 것뿐이다. 이런 내용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BS 이미 탐사보도에서 보도한 그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에도 사실상 당시 군의 최고 실력자는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사실 계급으로는 위지만, 그래서 전두환 씨가 아마 인터뷰하실 때 이희성 사령관의 부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러나 실제로 실력자는 전두환 씨라는 것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발포 명령도 거기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판결이 나고 나면 만약에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미 12.12.5.18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면복권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과잉 진압, 헬기 사격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진심으로, 특히 광주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전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진심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는 게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할 텐데 말이죠. 네, 뭐 너무나 당연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저렇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또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까? 네. 예. 근데 전 씨는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과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정말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인가? 공교롭게 그 자료들이 많이 없어지고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차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끝내 발포 명령자를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7년 동안 전두환 권력이 장악을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없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진상 규명이 꽤 되고 있고 또 이번에 헬기 사격과 관련된 이런 형사 판결도 나온다면 결국 이제 발포 명령이 어떤 분이 했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자료들 또 미국의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였죠.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장관 등이 주고받은 그런 비밀 전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증거로 모든 걸 제시해서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발포 명령이 전두환 씨가 아니었다면 그런 광주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질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두환 씨는 정말 우리 광주 우리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본인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017년 회고록을 낸 걸 보면요. 네.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회고록에서 또 불똥이 본인한테 튀어서 오늘 이런 판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자막에 나갑니다마는 재판부가 국가수의 감정 결과 비춰보면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했고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에서의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심 재판이고 전 씨 측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또 항소를 하겠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재판 자체가 계속 전두환 씨 측에 의해서 이렇게 공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판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단 정치적 판결은 된 것이 아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각 혐의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가 섞여 있어서 양형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가 법정 구속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분이 고령이고 또 본인이 주장하는 병이 과연 맞는지는 몰라도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 그런데 오늘 네. 한 그런 태도를 보면 또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실형을 내리되 집행유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뭐 광주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는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건강상의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직 건강하신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광주 시민들에게 무언가 조금 그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판부가 양형,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 이 부분을 현재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직전에 이미 시청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고인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전두환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이 허위임을 인식했으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대로 고 조비오 신부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적시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런 판단이라면 사실은 형량이 이제 그동안 전두환 씨가 주장했던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그 형량을 상당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실형을 받아들이되 이제 문제는 그 정말 법정 구속을 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쓰면서 헬기 사격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썼다면 그건 굉장히 고의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씨가 오늘 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부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 전 씨가 청각 보조 장치 헤드셋을 쓰고 재판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판장이 물으니까 김정은 부장판사가 물으니까 맞습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을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가는 내내 고개를 왼쪽으로 꺾어서 졸다가 잠깐 잠에서 깨서 고개를 바로 하고 있다가 다시 하늘로 꺾어서 졸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에게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골프도 치고 네. 예, 정의당의 예전 정의당의 김한솔 부대변인이죠. 이만솔. 예. 예, 이만솔 부대변인이 예.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서 취재했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저는 저 꾸벅꾸벅 졸았다는 것이 뭐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판결 자체를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으로도 읽힐 수 있다고 봅니다. 판결, 이번 재판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엄중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은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말이죠. 네. 50 세력,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자신들이 진압에 책임이 있다, 발포 명령 내렸다,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저도 직접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이 자신들의 직권의 명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뒤로 물러설 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대목 앞에서는 좀 더 겸허하고 좀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건 같은 생각인데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런 일을 벌이질 않았겠죠. 그러면서 7년의 집권을 하면서 소위 원하는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7년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진실을 가리려는 또 그런 노력도 나름대로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진상규명이 더욱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반성을 하는 분들이라면 저희들이 사실은 용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 연세에 지금 또 법정에 서서 또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으로 가기 위해서 아침에 연희동 집을 나왔을 때, 얼마 전에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류 처분과 관련해서 본체는 아니고 뭐 이런 그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압류와 관련해서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압류는 좀 부당하다, 이런 판결도 나왔었는데 이 두 가지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전두환 씨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 낮 1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고요. 아침에 일찍 연희동 집을 떠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실 겁니까? 네? 나 여기 살림 있는 거 말고는 그게 다리 되니까. 안 돼! 이순자! 애들이 살아요! 안 돼! 안 돼! 이순자! 애들이 살아요! 안 돼! 애들이 살아요! 이거 자, 1심 선고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재판부의 주문, 유죄, 무죄, 그리고 형량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유인태 전 국회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